일본의 반문화의 어두운 면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텔레비전은 일본을 아름답고 이국적인 벚꽃의 땅으로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곳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사람들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일본은 도시가 빛나는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입은 노출이 심한 소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무서운 구석이 있는 타락한 세계 전체가 존재합니다. 이 나라의 반문화를 탐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로 15. 외국인에게 불친절. 가이지는 일본어로 외국인을 의미하며 일본인이 아닌 사람을 지칭합니다. 일본의 일부 유흥업소는 바텐더가 영어를 할 수 없어 고객을 잘못 대접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을 받지 않기도 합니다. 외국인에게 불친절한 바는 보통 일본인 전용이나 외국인 금지와 같은 명확한 메시지가 담긴 영어로 된 간판을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들이 어색하게 들어갔다가 예상치 못하게 돌려보내는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명한 신주쿠의 골든가이 지역에는 많은 작은 바들이 모여 있는데 이러한 업소들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모든 바가 외국인에게 문을 닫고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일본인 전용 바는 도쿄에 있는 수백 개의 바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바로 14. 홍등가의 밤으로 다이브 해보죠.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가부키초는 밤의 활기를 띠며 폴댄싱 공연과 나이트클럽의 화려한 조명으로 매력적인 놀이터가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일본의 번창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정의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흥미롭게도 낮 동안 가부키초는 다른 많은 동네처럼 평화롭고 고요해 보이지만 밤에는 어딜 가나 광고에 반짝이는 조명으로 뒤덮입니다.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는 좁은 거리에서는 광고판을 든 기괴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고 파란 눈과 빨간 입술, 하이힐을 신은 초민이 드레스나 얇은 수면복을 입은 소녀들이 매력적인 제안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은 유혹적인 호스테스가 있는 바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인형을 임대하거나 변장한 마사지 가게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소녀 복장을 한 젊은 여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큰 장소에서 유리 뒤에서 수영하는 나체 소녀들을 구경하며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가부키초에서는 대부분의 매춘업소가 합법적으로 운영됩니다. 많은 장소가 자정에 문을 닫지만 이른 아침까지 영업하는 클럽도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의 장소들은 종종 야쿠자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므로 인맥이 있는 사람만 그곳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카부키초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문 계획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안전한 나라에서도 적색 거리 지역은 다른 종류의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특별한 구역입니다. 일본의 적색 거리 지역은 법을 준수하면서도 자체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문율을 이해하지 못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미리 문의하지 않으면 입장 요금을 과다 청구당할 위험이 있으며 클럽에서 일본 마피아의 경비원과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밤새 영업하는 카부키초의 가게를 방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왜냐하면 이들은 대개 마피아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 중국 또는 그 밖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본은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서비스는 관광객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잠들지 않는 도시를 경험하고 싶다면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13 호스트 클럽의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호스트 클럽은 단순히 동 컴패니언십을 추구하는 곳만이 아닙니다. 때때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신주쿠의 젊은 남성 호스트인 피닉스 루나의 사례가 그 예입니다. 그의 여자친구인 유카 타카코는 처음에는 그의 충실한 고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살기로 결정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루나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늦게 귀가했고 다른 여성들과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해명을 요구하자 타카코는 말했습니다. 그를 너무 사랑했어요.
루나는 살아남은 것이 행운이었고 타카코는 현재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호스트와 고객 간의 관계에서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여러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남성 호스트뿐만 아니라 여성 호스티스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기 위해 온 영국 시민 루시 블랙맨의 이야기는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00년 그녀는 실종되었고 이후 고객 중 한 명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유흥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많은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때때로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만이 아닙니다. 일부 여성 고객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호스트와 깊은 애착을 가지게 되어 그들이 클럽에서 일위가 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의 남성 호스트 타커 아키바는 자신의 여성 고객 중 한 명에게 1000만 엔에 달하는 미지급 청구서를 갚기 위해 매춘업소에서 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게이샤는 콜걸이 아닙니다. 17세기부터 존재해온 일본의 독특한 문화 상징인 게이샤는 일반적인 이해와는 달리 매춘부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그들은 노래, 춤, 샤미센 연주, 매력적인 대화 등 정교한 공연 기술을 갖추고 있어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게이샤들은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 다층 전통 기모노를 입고 있으며 이는 당시의 매춘부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체적 접근 불가능성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게이샤 사회의 쇠퇴는 구식이어서가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정부는 게이샤 집에서 아동 노동을 금지했고 경제 성장으로 인해 가족들은 더 이상 빚을 갚기 위해 자녀를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1920년대 88만 명이었던 게이샤의 수가 현재 약 1000명으로 급감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교토와 도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록 게이샤들이 매력을 잃었지만 일본의 야경은 현대 게이샤의 남녀 호스트들이 있는 바와 클럽의 등장으로 여전히 활기차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단순한 음주 공간이 아니라 고객이 환대받고 특별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관심과 보살핌은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여성 호스트 배선은 여성들이 대화하고 음료를 따르며 때로는 흥미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떠다닙니다. 흥미롭게도 일본 남성들은 이 시간을 업무의 연장선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들은 사업 거래, 계약, 그리고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반면에 남성 호스트 클럽의 고객은 주로 여성들이며 매력적이고 우아한 남성들로부터 로맨스를 경험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 방문합니다. 이 직업은 상당한 수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들은 자신이 서비스하는 고객 수와 클럽에서 고객들이 얼마나 소비하는지에 따라 보수를 받습니다. 성공할 경우 매년 수백만 엔을 벌 수 있습니다. 일본 남성 호스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중 하나는 롤랜드 킹 오브 메일 호스트입니다. 매력적인 외모와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가진 롤랜드는 매년 28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입니다. 어느 생일에 그는 고객들을 설득해 단 3시간 만에 1000만 엔을 소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롤랜드는 매력의 대가이며 언제나 고객과의 감정적 연결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롤랜드는 호스트에 그치지 않고 박물관, 뷰티 살롱, 뷰티 라운지, 뷰티 제품 라인, 미술관, 엔터테인먼트 회사, 레스토랑 등을 포함한 사업 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호스트가 단지 임시직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번호 11 가족 대행 서비스. 일본의 유흥이 단순히 바, 클럽 또는 화끈한 노래방 파티에 국한된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본에서는 외로움이 결코 방치되지 않으며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를 임대하는 서비스가 마법 같은 해결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히 합법적인 서비스는 일본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가격도 꽤 합리적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성인 30% 이상이
업무 스트레스와 바쁜 생활로 인해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어렵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로 인해 남자친구 임대 서비스와 여자친구 임대 서비스가 생겨났고 빠르게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꿈의 동반자를 임대하는 가격은 시간당 약 6,000엔, 즉 약 50달러이며 최소 임대 시간은 2시간입니다. 이게 마케팅 속박의 허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일본에서 가장 번창하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2020년에는 이 산업이 거의 100억 엔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가격에 대화할 친구나 함께 산책할 연인, 혹은 로맨틱한 카페에서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이 서비스를 성인 업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대화할 누군가, 함께 걸어 다닐 누군가, 또는 곁에 함께 있어줄 누군가를 임대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의 본질은 편안함과 연결감을 제공하고 누군가가 있다는 작은 감각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외로운 젊은 싱글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고객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관계에서 연결이나 주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기혼자들입니다. 이 서비스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임대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친구, 형, 누나, 심지어 가족 구성원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결혼식에서 형 역할을 해줄 사람을 임대하거나 사회적 행사에 함께할 절친한 친구를 상상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내, 남편부터 사랑하는 자녀까지 전체 가짜 가족을 임대하기도 합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업체 중 하나인 패밀리 로맨스는 고객이 가족 구성원의 나이, 외모, 심지어 성격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당신이 맞게 들은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기분이 좋고 당신의 일상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아내나 사랑스럽고 순종적인 아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모이는 것의 가격은 약 4만엔, 즉 약 370달러입니다. 바로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괴롭힘. 2022년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일본은 146개국 중 116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남성 우위 사상이 여전히 만연해 있으며 이를 없애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남성이 일을 하고 여성이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많은 일본 여성들은 자녀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력 발전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성들은 종종 불리한 대우를 받아 생산성과 관계없이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게다가 여성 괴롭힘은 일본에서 여전히 널리 퍼진 문제로 특히 대중교통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간 성추행 가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차는 이제 특정 시간대의 아침과 저녁에 여성 전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화는 사진 촬영 시 소리가 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 심지어 무음 모드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성추행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괴롭힘 가해자들은 방관자들의 무관심 덕분에 계속해서 행동하며 많은 일본 여성들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애슐리는 그녀의 어머니가 도쿄의 기차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되었다고 공유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가장 혼란스러워했던 부분은 그녀가 치칸을 현장에서 붙잡았을 때 군중이 자신과 거리를 두려고 했다는 점이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상황을 피했으며 이는 타인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일본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문화로 인해 치칸 문제는 매일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를 정상으로 여기기도 한다. 번호 9. 밤술집의 규칙. 이자카야, 즉 일본식 술집은 일본의 밤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할 곳이다. 이자카야는 가격과 품질 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저렴한 음료와 간단한 스낵을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고급 요리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와 개인실을 갖춘 곳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는 여전히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일부 이자카야는 카드 결제를 받지 않으므로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문제없이 저녁을 즐기기 위해 조금 더 여분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일본 이자카야의 특징 중 하나는 오토시라는 작은 에피타이저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토시가 무료라고 잘못 생각하지만 이는 유료로 보통 손님당 300엔에서 500엔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좌석 요금으로도 불린다. 추가로 일본의 대부분 이자카야는 규모가 작아 한 번에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하고 특히 바쁜 날에는 2시간 이상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고객을 위해 자리를 비우라는 요청을 받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번호 8. 인종차별. 일본어에는 혼혈인을 지칭하는 하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영어의 할프에서 유래된 것으로 일본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197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일본에서 혼혈인을 논의할 때 일반적인 언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련된 이름 뒤에는 불편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본 사회를 살펴보면 하프, 즉 혼혈 개인들에 대한 대우는 단순히 외국 혈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색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츠모토 대학교의 심리학자 모리카즈오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백인 피부를 가진 외국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황색이나 흑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망설이고 거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편견의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니스 선수 나오미 오사카이다. 그녀는 일본인 어머니와 아이티인 아버지를 두고 있으며 일본과 아프리카 유산을 가진 하프이다. 나오미는 국제 테니스 무대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고 2019년 호주 오픈에서 우승하며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최초의 아시아 선수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국에서 인종차별을 겪고 있다. 그녀가 승리할 때는 일본의 자랑으로 축하받지만 패배할 때는 가혹한 말과 비판, 심지어 온라인 공격이 따라온다. 그녀는 패할 때 진정한 일본인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피부색과 배경 때문에 지속적인 편견을 받는다. 이는 일본인들이 공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사회의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의 일부로서 조용히 존재하고 있다. 번호 7. 일본 전역의 사랑호텔. 일본에 있는 누구든 사랑호텔에 대해 알고 있는데 이는 일본 문화의 독창적이고 특별한 부분이다. 이 호텔들은 단순히 커플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즐기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방을 임대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상상력을 위한 수많은 테마가 있는 창의적인 공간입니다. 호텔에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초원 테마의 방에 들어서 보면 침대가 푸른 초원처럼 꾸며져 있고 천장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또는 해리포터의 마법 세계에 있는 느낌을 주는 마법 같은 방으로 들어가면 어두운 조명과 고풍스러운 촛대로 둘러싸인 기이한 조각상들이 있어 신비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주 모험을 원하신다면 이 호텔은 우주선 테마의 방도 갖추고 있습니다. 파란 넌 조명과 미래적인 장식으로 꾸며진 방에서는 별들 사이에 있는 우주선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클래식한 것을 선호하시나요? 고풍스러운 일본 사원처럼 디자인된 방을 선택하면 히노키 목욕탕,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향긋한 향의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랑의 호텔은 단순한 프라이버시 제공을 넘어서는 독특한 경험을 손님들에게 제공합니다. 어떤 방들은 동화 속 성처럼 꾸며져 있어 왕자와 공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스릴을 원하신다면 수갑과 철제 감옥이 있는 감옥 테마의 방도 있습니다. 게다가 1시간 단위로 방을 예약하거나 하룻밤 묵을 수 있으며
가격은 다양한 예산에 맞춰져 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 외에도 러브 호텔은 카라오케 기계와 게임 콘솔에서부터 넓은 월풀 욕조까지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호텔은 간호사 복장이나 경찰 제복 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코스프레 의상과 같은 테마 의상 대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판타지 세계에서 역할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일본의 러브 호텔은 커플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새로움을 찾기 위해 방문하거나 조용한 휴식이 필요한 싱글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집에서 개인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러브 호텔은 일상생활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데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러브 호텔이 혼잡한 지역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진 시골 타운스에서도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을 지닌 러브 호텔 몇 곳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사카, 교토, 도쿄 어디서든 각 지역마다 놀라운 디자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번호 6. 모든 곳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중 하나로 오랫동안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방문객들이 도쿄, 교토 또는 다른 도시에서 있든지 간에 거리의 질서와 깔끔함, 쓰레기 없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습니다. 이러한 청결함은 문화적 요인, 특히 일본의 고대 종교인 신도의 영향을 통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신도에서 청결은 위생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순수함의 상징이자 자연과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일본이 청결함에서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일본은 숨겨진 구석과 환경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명확한 예로는 도쿄 신주쿠에 유명한 유흥가인 가부키초가 있습니다. 가부키초는 다른 나라의 유사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바, 클럽, 식당 같은 야간 활동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거리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에는 청소 직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지역의 깔끔함을 되찾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하는 데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여전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쇼핑할 때 상품이 플라스틱 용기에서 외부 플라스틱 봉지까지 여러 겹의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수박, 포도, 오렌지와 같은 과일도 위생을 위해 신중하게 플라스틱으로 포장됩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였고, 이는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5번째, 노래방. 일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스시, 벚꽃, 전통 기모노 외에도 노래방은 확실히 이 나라의 상징적인 야간 활동 중 하나입니다. 노래방의 기원이 어디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올바른 곳에 왔습니다. 일본은 노래방의 발상지로 이 오락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일본에서는 학생부터 직장인, 심지어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즐기며 정기적으로 노래방을 찾습니다. 일본의 노래방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 방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노래방에서는 그룹을 위한 개인 방을 제공하여 지켜보는 시선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노래 가사를 표시하는 대형 스크린과 최첨단 마이크로폰, 콘서트 수준의 음향이 갖춰진 방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일본의 노래방 경험입니다. 각 노래방 방은 터치스크린이 있는 현대식 노래방 시스템으로 장착되어 있어 쉽게 곡을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 대여 가격은 일반적으로 저렴하며 비수기 시간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격은 보통 시간과 장소에 따라 30분 기준으로 1인당 100에서 600엔 사이입니다. 비용 걱정 없이 몇 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일정 시간 내에 원하는 만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전객 요금 옵션을 고려해보세요. 대부분의 노래방 정책에 따라 종종 밤부터 아침까지
또는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분껏 노래를 부르면서 요금이 오르는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일본의 노래방은 단순히 노래 부르기에 그치지 않고 친구와 함께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노래방은 프렌치 프라이 치킨 피자와 같은 간식부터 새우시 타코야키 같은 전통 요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손님은 터치 스크린을 통해 노래방에서 직접 음식을 주문하거나 직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음료는 노래방 경험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본의 많은 노래방에서는 정해진 가격에 무제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비알콜 음료바가 있어 노래하는 동안 탄산음료, 우유차, 스무디 커피 등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좀 더 흥미로운 경험을 원한다면 대부분의 노래방에서는 알코올 음료를 포함한 무제한 음료 옵션도 제공합니다. 추가 비용 걱정 없이 맥주, 사케, 다양한 칵테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심야 노래방 세션의 경우 이는 즐거움을 연장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직원이 인간이 아닌 로봇인 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일본에서는 이것이 현실이며 점차 이 나라의 독특한 오락 문화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배선은 음료를 혼합하는 것부터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지능형 기계로 이루어지는 사이언스 픽션 영화 속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 들어가 앉아 칵테일을 주문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미소를 지으며 맞이하는 바텐더 대신 발광하는 눈과 유연한 팔을 가진 로봇이 나오고 능숙하게 믹솔로지를 선보입니다. 이 로봇들은 단순히 흔들고 따르고 음료를 혼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 바텐더처럼 재미있는 공연도 선보입니다. 일부 배선은 로봇이 음료를 만들면서 춤을 추도록 프로그래밍하기도 하여 고객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재미는 음료 혼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일부 배선은 고객과 대화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로봇을 배치합니다. 거의 인간과 같은 표정과 음성 시스템을 갖춘 로봇은 여러분을 인사하고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며 심지어 몇 가지 농담도 건넵니다. 로봇이 어떤 음료를 마시고 싶냐고 묻고 여러분의 기분에 맞는 음료를 추천할 때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다운되었다면 그들은 기분을 풀어주는 가벼운 칵테일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로봇바 중 하나는 도쿄의 로봇바입니다. 이곳에서는 고객의 요청을 학습하여 혼합 기술을 향상시키는 똑똑한 로봇들이 만든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객은 로봇이 많은 실제 바텐더보다 칵테일을 잘 만든다고 농담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음료를 혼합하는 로봇뿐만 아니라 많은 바에서 작은 로봇을 사용하여 테이블에 음료를 서빙합니다. 이 로봇들은 테이블 사이를 매끄럽게 글리대하며 음료를 쟁반에 담아 전달합니다. 로봇이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부는 얼굴 인식 및 감정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미소를 짓고 깜빡거리기도 하여 매우 주의 깊은 직원에게 서비스를 받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번호 3 하나비 불꽃놀이 축제. 일본어로 하나비는 불꽃꽃을 의미하는 시적이고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170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불꽃놀이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처음에는 악령을 쫓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비는 여름 저녁에 열리는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의 수도이자 문화의 중심인 도쿄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도 화려하게 하나비를 조직합니다. 여름의 도쿄는 매주 화려한 불꽃놀이로 더욱 생동감 넘칩니다. 7월부터 8월까지 공원과 강변, 해안가 등에서 하나비 행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에는 도쿄에서 하나비 이벤트가 여러 개 열려 수백만 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그 장관을 지켜보러 모입니다. 가장 큰 불꽃놀이 축제로는 스미다강 불꽃놀이 축제와 에도가와 불꽃놀이 축제가 있습니다. 이들 행사는 단순히 눈부신 불꽃놀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문화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늘에서 터지는 불꽃이 물 표면에 반사되며 만들어내는 장엄하면서도 로맨틱한 장면은 누구에게나 경탄을 안겨줍니다. 번호 2 테마파크. 일본은 고대 사원이나 아름다운 자연경관뿐 아니라 전국에 퍼져 있는 테마파크와 놀이공원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들 공원의 특별한 점은 대부분이 밤에도 개방되어 낮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테마파크에서 밤에 가장 좋은 경험 중 하나는 관람차 놀이기구입니다. 일본에서 관람차는 단순한 스릴 놀이기구에 그치지 않고 도심의 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전망대로도 기능합니다. 가장 유명한 관람차 중 하나는 요코하마의 미나토 미라이 지역에 위치한 코스모 클락 21입니다. 이 관람차는 미나토 미라이 지역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밤 경치를 즐기기 위한 최고의 장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관람차를 타면 불빛에 빛나는 요코하마의 정형을 파노라마처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높은 건물, 항구, 그리고 유명한 레인보우 브릿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변화하는 화려한 조명 덕분에 코스모 클락 21은 밤하늘의 거대한 시계처럼 보이며 도시의 한 구석을 밝힙니다. 그러니 일본에 가게 된다면 밤에 테마파크를 탐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넘버 1. 스포츠. 스모는 일본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모 경기는 주로 오후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며 특히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와 같은 도시에서 열리는 주요 토너먼트 동안에 그렇습니다. 토너먼트가 열리는 날의 경기장에서의 분위기는 활기차며 수천 명의 관중이 스모 레슬러 간의 흥미로운 대결을 목격하기 위해 모입니다. 스모 경기는 짧은 시간만 지속될 수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준비, 의식, 전통이 현지 관중과 국제 관중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격렬한 경기에 출전하는 스모 선수들은 수세기 동안의 역사를 간직한 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북소리, 관중들의 응원, 그리고 강렬한 에너지가 전율을 일으키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일본의 야간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야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스포츠입니다. 일본인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진 스포츠입니다. 인상적인 경기장과 강력한 팀들이 함께하여 야구는 일본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야구 경기는 주로 저녁에 열리며 특히 봄과 여름 동안 수백만의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야구 외에도 축구도 일본에서 사랑받는 스포츠로 특히 일본의 강력한 프로축구 리그인 J리그로 인해 더욱 인기가 높습니다. 축구 경기는 일반적으로 저녁에 개최되며 항상 팬들의 열렬한 참여를 끌어냅니다. 가득 찬 경기장, 끊임없는 응원, 그리고 경기장 조명 아래 펄럭이는 깃발들은 일본 스포츠 문화의 익숙한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비디오가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일본 및 세계 여러 곳에 대한 흥미진진한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발견의 여행에서 뵙겠습니다.